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경남도 교육청은 비정규직에게 급식비를 주지 않는다며 청막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농약 인증을 얻은 고성 새송이 버섯이 많은 유럽 국가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거제 해금강 테마 박물관을 소개합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주민소환 허위 서명에 사용된 주소록 일부가 한 의료기관에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경남지부가 20여일째 경남도 교육청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전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교육청 정문 앞 천막 농성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경남지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급식비 13만 원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교육청은 일단 지금 13세 아래 13차례 정도 교습을 계속 성실하게 진행했습니다만은 교육청의 대답은 영원입니다. 예산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없으면은 어떤 예산에서 살펴서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비정규직 밥값을 어디에 넣어볼까라고 노력해보지 않고 무조건 무엇이기 때문에 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성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20여일 동안 경남도 교육청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정규직과 차별 없는 급식비. 경남 지역의 정규직인 교사와 교육 공무원에겐 매월 식대 13만 원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영원의 급식비가 지급된다는 겁니다. 이들은 홍준표 도지사도 비정규직들 밥 먹이면서 일 시키는데 밥 안 주고 일 시키는 곳은 경남도 교육청이 유일하다며 지난달 26일부터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들을 지지하기 위한 각 연대들의 현수막이 달리고 기자회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중총궐기 경남준비위는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함께 싸워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차별받고 어려운 현실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도리이며 살아있는 교육입니다. 학교에서 가장 열악한 현실에 있는 학비 노동자들의 기본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며 도리입니다. 민중총궐기 경남준비위는 경남교육청에 요구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차별 없이 밥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같은 날 오후 이번에는 학부모 단체가 모였습니다. 학부모 단체들 역시 차별에 저항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적극 지지한다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차별 없이 밥값을 당장 지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기 밑에서 일시키는 노동자들을 차별하면서 아이들에게 평등을 가르치는 것은 모순입니다. 아이들은 부모, 교사 등의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학교 안에서 버젓이 차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라면 그 아이들은 비정규직은 차별해도 된다는 가치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기자회견 낭독이 있기 전 창원 지역 한 학부모가 직접 써온 편지를 낭독합니다. 편지 내용에는 학교 비정규직에게도 차별 밥상이 아닌 평등 밥상을 제공하라는 겁니다. 이어 이들은 이 편지를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에게 전달했습니다. 현재 경남지부는 지난해 11월 4일 경남도 교육청과 임금교섭을 시작했으나 13차례 교섭에도 진척이 없자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한 상태며 조정 중지가 나올 시 오는 4월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이들에게 평등한 밥상을 외친 그만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평등한 밥상 제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고성의 새송이 버섯이 유럽인들의 식탁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무공해 환경 속에서 무농약으로 재배되면서 지난해부터 네덜란드 수출길에 올랐는데요. 올해는 더 많은 고성 새송이가 유럽으로 수출된다고 합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새송이 버섯이 재배되고 있는 고성군 상리면의 한 시설 농가입니다.
작은 버섯이 옹기종기 모인 애기 버섯을 비롯해 크기별로 다양한 종류의 새송이 버섯을 수확하는 손길로 분주합니다. 이곳에서 재배되는 새송이 버섯은 뛰어난 품질과 무농약 인증을 얻은 농산물입니다. 예, 우리 고성하면 상당히 깨끗한 청정지역입니다. 그 청정지역에서 재배되고 있고 현재 우리 농장에서 무농약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선도가 있고 맛과 그리고 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노화 예방과 피부 미용에 좋은 새송이 버섯은 각종 비타민과 엽산 등이 풍부하게 함유돼 고혈압 예방 및 빈혈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송이 버섯의 인기와 더불어 재배 농가 수가 급증하고 재배 비용까지 상승하면서 농가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고성 새송이 재배 농가는 지난해부터 네덜란드 수출길이 열리며 본격적인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16톤 정도 수출했습니다. 수출하고 올해는 한 84톤 정도 더 증가를 시켜서 100톤을 수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 새송이가 중국산 버섯과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가격 경쟁력 확보와 함께 고성군의 적극 홍보가 뒷받침됐습니다. 군은 새송이 버섯뿐 아니라 가밭살, 참대래 등으로 수출 풍목을 확대하고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수출 농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국내적으로는 농자재 인상이라든지 또 대외적으로는 FTA 체결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수출 농가에는 일단 시설비 지원이라든지 또는 물류비나 포장재 지원을 통해서 수출 농가들이 수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 군에서 앞으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고성군은 농정 2050 프로젝트 추진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개발, 차세대 농업인 육성 등 경쟁력 있는 성진 농업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누구나 예술작품을 친숙하게 만나볼 수 있는 거제 해금강 테마박물관. 지금 화폐 전시회와 미술전이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거제시 남부면에 자리한 해금강 테마박물관. 2005년 개관한 국내 최초 테마형 체험학습 박물관으로 폐교를 개조해 만들어 색다른 느낌을 자아냅니다. 이곳에선 보고, 느끼고, 체험하다라는 슬로건에 맞춰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금강 테마박물관은 2005년에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만들어진 근현대사 박물관이고요. 1층은 보시다시피 옛날 생활사 자료를 세트장 형식으로 구성하였고 2층은 유럽 장식품과 그리고 미술관을 운영을 해서 연중 다양한 기획전과 미술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층은 한국 근현대사 생활자료 전시관으로 1950년대에서 1980년대를 그 시대의 다양한 소품들로 꾸며 세트장 형식으로 구성했으며 2층은 다양한 장식품과 밀랍 인형 등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또한 기획전시관과 유경미술관에서는 매월 새롭고 다양한 주제의 유물 전시와 미술품 전시를 통해 아이들에게는 교육의 장으로 어른들에게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획전시관에서는 화폐를 통해 세계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화폐, 세계화폐란 주제로 화폐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시는 이제 3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진행이 되는 전시인데요. 우리 화폐, 세계화폐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화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계 화폐 속의 인물이라든지 건축 또는 어떤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그런 다양한 이제 주제를 나누어서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층에 위치한 유경미술관에서는 오는 30일까지 꿈 피어나다라는 주제로 제10회 박영숙 초대 개인전이 개최됩니다. 역사와 미술 등 모든 예술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다가오는 주말 거제 해금강 테마박물관으로 나들이 해보는 건 어떨까요?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주민소환 청구 혐의 서명에 사용된 주소록 일부가 창원시 소재 한 의료기관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현재 구체적으로 유출 경로와 전달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그간 이 주소록 출처를 두고 경남FC 창단 당시 사용된 도민주주 개인정보나 경남개발공사 아파트 분양에 사용된 개인정보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의료기관 외에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주소록이 유출됐는지 수사할 방침이며 필요할 경우 관련자 추가 입건과 압수수색 등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창원물생명연대는 16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산해양신도시 심의위원회 명단 공개와 시민공청회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창원시가 시민의 여론은 안중에도 없이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방향을 결정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은 아파트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부영주택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가운데 자칫 개발 사업이 본래의 공익적 목적에서 아파트나 상가 분양 사업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어 마산해양신도시가 속한 마산하포구 이주연 국회의원 후보와 시장 재임 때 사업을 추진한 박완수 새누리당 후보에게도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했습니다. 경남도는 도내 가구 중 전월세 가구가 36%를 차지함에 따라 중산층의 전월세 대책과 주거 안정을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는 보존 가치가 낮은 개발 제한 구역과 도심권 나대지, 재건축 재개발 지역 등의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유도하고 창원, 거제 등 근로자가 많은 지역에 중점 건설토록 하여 공급 가격은 주변 시세의 약 80%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는 기업형 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여러 분야의 행정 절차를 통합심의하여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역할을 할 방침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16일 창원 웅남초등학교와 동산초등학교 일대에서 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를 위한 학교폭력 멈춰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경남도청과 경남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학생 등교 시간에 캠페인을 실시해 효과를 극대화했으며 학교폭력 멈춰는 누구나 멈춰, 언제나 멈춰, 어디서나 멈춰, 모두가 멈춰 등 4대 원칙으로 학교폭력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알렸습니다. 또한 경남교육청은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성폭력, 유해환경 등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교육청과 학교뿐만 아니라 범시민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창원시는 최근 택시업체 간 과당 경쟁으로 불법 행위가 심화함에 따라 택시 운행질서 확립 특별대책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시는 운수 종사자가 카드 결제 거부와 민원 불친절로 인한 문제를 야기해 택시 불편 신고 1회 위반 시 적발된 시점 이후로부터 해당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1년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역 터미널 등 민원 다발 지역에서 현장 단속반이 불시 단속을 실시해 택시 불법 행위 적발 시 과태료 처분과 병행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합니다. 고성군과 경상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6일 고성군 첫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갖고 도내 73호 회원으로 등록했습니다. 고성군에서 첫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된 김호영 고성레미콘 회장은 1980년도에 고성으로 이주한 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하면서 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 8월에는 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교육발전기금 1억 2천여만 원을 기부한 바 있으며 이외에도 매월 작은 정성을 관내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부산 시청자 미디어센터와 경남대학교, 하나방송은 17일 경남도민들의 미디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일 부산 시청자 미디어센터장과 정원식 경남대 법정대학 학장, 경남대 신문방송학과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시청자들의 방송 참여 기회 확대와 시청자들의 권익 증진, 학생들의 현장 실습 등 제반 사항에 대해 협력하게 됩니다.
경남도는 국립수산과학원의 폐류독소 조사 결과 거제시 해역의 진주 담치에서 올해 처음으로 폐류독소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모두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양식산 폐류의 채취가 금지됩니다. 한편 도는 시군과 유관기관에 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폐류독소 진행 상황을 도민에게 전파할 방침입니다. 학교 행정직원이 수년에 걸쳐 공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경남도 교육청과 감사원 감사에서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교육행정 7급 A씨는 수십 차례에 걸쳐 인터넷 뱅킹으로 공금 2,800여만 원을 학교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도교육청 인사위원회는 A씨를 해임하고 벌금 5,600여만 원을 부과했으며 횡령 유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4.13 총선 새누리당 통영 고성 경선에서 탈락한 강서구 이학열 예비후보가 경선이 부당하다며 서울 소재 여론조사업체 2곳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경선 과정에서 정보 사전 유출, 결과 사전 인지, 종료 시간 사전 인지 등 심각한 오류와 부당성이 있다며 철저히 조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접수했습니다. 경남도가 6개 분야 50개 경남미래 50년 전략과제를 각 정당에 제공해 제20대 총선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전략과제에는 경남미래 50년, 서부대개발, 서민복지 등 6개 분야로 구성했습니다. 도는 이번 제안이 도정 현안에 대한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총선 공약으로 이어져 지역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는 근로자 92명과 이를 묵인한 사업주 31명 등 123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씨 등 근로자들은 통영시 한 조선소 협력 업체를 다니다 폐업으로 실직 상태가 됐지만 이후 다른 업체에 재취업했음에도 여전히 실직 상태인 것처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이 거제시 디큐브 백화점을 임대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롯데 측은 MOU 체결 후 디큐브 거제 백화점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매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조선업 불황 등으로 지역 경기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으로 실제 임대 운영이 성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통영시 도산면은 지난 16일 관내 기업체 직원 70명의 자발적 참여로 새봄맞이 도산사랑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환경정화 활동은 환경을 가꾸는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높이는 봉사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마산소방서는 17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소재 한 주택에서 출산을 앞둔 30대 산모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양수가 터져 있는 상태로 긴급한 순간이었지만 안전하게 분만을 시도해 건강한 여자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거제시와 한국대표여행사연합이 지난 16일 거제시청에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대표여행사연합 소속 여행사들은 거제시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관광객 유치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창원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16일 표류 신고를 받고 100톤급 경비함정 127정을 현장으로 급파해 인명피해 없이 A호를 장승포항으로 예인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선장 B씨 등 2명이 장승포항에서 출항해 조업하다 어구 양방차 이동 중 A호의 어구줄이 스크류에 감겨 표류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성 거류초등학교는 2016년 문화체육부가 주최한 예술꽃 새싹학교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고성거류초는 예술꽃 새싹학교 사업을 통해 지역 전통문화예술인 고성농요와 고성오광대, 국악관현악 프로그램 등 문화예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교육해 나갈 예정입니다. 창원시는 오는 4월 4일부터 4개월간 2016년 제2기 예술학교를 운영합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창동예술촌 예술학교에서는 입주예술인과 외부 강사진의 강의로 서양화와 한국화, 만화 등 6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고성구는 고성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결혼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실 개강식을 개최했습니다. 결혼 이민자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11월 말까지 총 50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통영시 드림스타트는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6주간 2016년도 신규 아동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및 위기가정의 아동과 가족으로 아동들의 건강 상태와 양육 환경 등 전반적 발달 상황과 주거 환경을 파악한 뒤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